못 믿겠다면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꺼내온 몇 장의 사진들. 年齢でいくと10歳です。はい。1日2回ずつ入って、これ1週間で改善したのがなんとこういう1週間ですね。 일주일 만에 저렇게 좋아졌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거의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일본의 아토피 환자들이 고생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톱밥 속에 푹 파묻혀서 땀만 흘리고 있으면 될 터인데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일까? 워낙 크게 확대해 놓아서 무슨 외계의 괴물처럼 보이겠지만 진먼지 진드기. 실제로는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양탄자나 침대, 이불 속에 숨어서 아토피를 일으키는 1급 범인으로 꼽힌다. 여러분이 거실에 깔아놓은 부드러운 카페트 속에서 또는 소파의 틈바구니 속에서 걱정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편백나무로부터 뽑아낸 정유를 살짝 묻혀서 진드기 소굴에다 가만히 올려놓으면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진먼지 진드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배를 하늘로 향하고 버둥대는 진드기. 이것이 편백나무의 살균력인 것이다. 現代の住宅では木材の使用率というものが下がっていますので、そこにヒノキなどの木材を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その香り成分をダニの防除に役立てていくということが、こ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木材を使っていく、またそれを人間の生活の中で生かしていく。 일본에서는 취약전 아이들 가운데 아토피로 고생하는 숫자가 50%에 달한다는 믿지 못할 통계가 떠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들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다. 他の先生に言ったんだけど僕の手と足切ってちょうだい。お父さんお母さん僕のために夜中寝ないでずっとさせてくれてるの。こんな手足いらないよ。辛いですよね。 아토피 아이들은 밤새 긁어대느라 잠을 못 자고 다음날 그 후유증으로 하품이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 집중도 잘 안 되는 악. 우리는 사이사이 그 놀라운 자연의 치유력을 실험으로서 증명하고자 한다. 실험용 쥐들을 특수한 상자에 담고 있는데 가엾게도 저 쥐들의 발밑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선이 깔려있다. 전기 충격을 주고서 스트레스 반응을 검사하는 실험. 전기 충격을 받은 쥐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농도가 급상승하는 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지에 편백 정유를 살짝 뿌려서 통 속에 넣어두면 쥐들이 킁킁 냄새를 맡아보고 그런 다음에 혈액을 뽑아서 검사해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가장 높은 막대가 전기 충격을 받은 쥐의 코티졸 농도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노란 막대가 전기 충격 뒤 편백정유의 냄새를 맡은 쥐들의 코티졸 농도다. 숲속에서는 이와 반대로 혈당, 콜레스테롤, 코티졸 등등 사람에게 나쁜 요소들의 수치가 유의할 만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물이 흐르는 소리도 듣기 좋고 코끝으로 알싸하고 상큼한 숲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숲 냄새. 그것이 바로 삼림욕의 정수라고 하는 피톤치드이다. 어떤 이는 너무 향기로워서 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피톤치드는 식물의 살균력, 식물이 적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독성 물질인 것이다.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갈 수 없으므로 대신 화학 무기를 사용한다. 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빨리 떠나라. 식물이 모든 굶주린 잎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 무기, 독성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다. 설마 식물이 하는 분들은 이 특수한 엽록소 반응 화면을 보시고 식물이 얼마나 예민한지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왼쪽은
정상적인 잎새이고 오른쪽 푸른 빛을 띤 잎새는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나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반응하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심부름꾼을 불러야 할 때도 있으니 곤충을 홀리는 물질 역시 피톤치드다. 그러니까 피톤치드란 여러 가지 물질이 뒤섞인 천연 화합물로서 단순히 살균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떫은 맛으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번식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꽉 막힌 건물 안에서 재순환된 공기를 흡입한 결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벤젠, 툴루엔을 사용하는 장판과 벽지, 냉난방 시설이 잘 되도록 꼭꼭 틀어막아 놓은 창문틀 등등도 아토피의 한 요인이라고 한다. 준서 엄마 김현주 씨는 모유를 먹인다. 엄마 젖에 나쁜 게 섞일까봐 육류와 달걀, 우유는 먹지도 않고 과일까지 가려서 먹는데 웬 아토피란 말인가. 아무래도 공기 탓인 것 같다. 집 밖의 공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생활하는 곳이 집 아니고 특히나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 계속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아파트 단지에서나마 나무 곁으로 자주 데려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리고 꼭 5달 만에 다시 찾아간 취재진은 준서가 많이 컸구나, 어디 얼굴은 하고 살펴보았더니 아토피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저 정도면 완치나 다름없구나 싶었고, 엄마 얼굴의 근심도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벽지, 장판 바꾸고 산책 자주 시킨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효과를. 잘 때도 뭐 전혀 가려워서 못 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젖 먹으려고 깨서 먹는 건 있어도 예, 가려워서 깨는 건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죠. 가려워서 깨지 않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만약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로지 실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밀폐 건물 증후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곰곰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피톤치드. 그렇지만 준서는 나무의 치유력에 관한 소박한 한 예의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제2, 제3의 인물을 계속 만나보게 된다. 영주 어디가 제일 가려워? 여기도 가려고 여기 다 가려워. 다 가려워? 나영조 10살. 10년째 저렇다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줄곧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이고 가족 모두 그랬을 것이다. 영자랑 저랑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로 떠날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아토피는 이 시대의 재앙이며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아픔을 나누어 가져야 할 때가 됐다. 10년이 지나는데 이제는 무감각해 됐어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제는 그 소리조차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상처가 되고. 영존에도 벽지와 장판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좋다는 건 안 해본 처방이 없는지라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인데, 도배 한 번 다시 해서 우리 아이 병이 낫는다면 10번, 20번이라도 바꾸지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애들이 저 하나님께서 낫길 믿고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짝이 된 여학생이 울면서 집으로 가고 그 집 부모가 학교에 와서 전염이 우려되니 다른 짝으로 바꿔달라고 선생님에게 요구했을 때 영조 엄마는 절망했다는 것이다. 밤에 잠 못 자고 피가 나도록 긁는 것도 가여운데 어린아이 가슴에 주차
피멍이 들도록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는가. 글쎄요, 처음에는 주위에서 유전에 대해서 해서 제가 굉장히 죄의식을 많이 가졌어요. 저 때문에 그런가, 유전이라고 하니까. 근데 요새는 거의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 예. 얼만큼 좋아졌어요? 전보다 훨씬이요.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가 맑은 개천물에 빨아서 가지런히 널어놓은 영조 형제의 옷가지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힘, 특히 병균을 생포해서 죽여버리는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가 크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끼와 쥐를 반반 닮은 기니픽. 관찰하기 넉넉할 만큼 피부를 밀어놓고 그 자리에 상당히 강력한 피부 사상균을 이식시킨다.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유발시킨 다음 붕대로 잘 감싸주고 다른 또 한 마리에게도 똑같은 조건의 피부 사상균 위에다 편백 정유 크림을 바르고 잘 문질러준 다음 역시 붕대로 잘 감싸주고 상태가 어떻게 변하나 어떤 차이가 나나 관찰해 봤던 것인데 12일 후 붕대를 풀어보니 유의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피부 사상균만 발라놓은 기니픽은 보시다시피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편백 정유 크림을 추가로 발라준 기니픽의 몸에는 딱정이가 내려앉았을 뿐만 아니라 털도 듬성듬성 솟아올라서 곧 원상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가 뿜어내는 천연 화합물 피톤치드가 우리의 신경계와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힘들겠다, 그지?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소년 대현이를 만난 것은 1월 말의 일이다. 얼굴 피부는 쭈글쭈글 노인처럼 변해버렸고 목 부위도 중증이라. 오늘 밤도 어떻게 지새울 것인가. 무서워서 눈물부터 먼저 솟구치고 엄마는 아들 앞에서 눈물도 못 흘리고 늘상 하는 일, 두 손에 장갑을 끼워준 다음 잠결에도 빠지지 않게 테이프로 매듭을 만들어 놓는다. 그만 비벼. 알았어, 그냥 자자고 일어나. 차라리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거나 외국의 큰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거나 그런 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현이는 가려워서 잠 못 이루고 엄마는 대현이가 가려워서 잠들지 못하고 달나라에도 가는 세상에 이깟 피부병 하나 고칠 약이 안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대현이가 맞는가? 몰라보게 달라진 대현이. 얼굴과 목의 상처는 거의 사라지고 표정도 밝아서 저 아이가 밤마다 눈물 짓던 그 대현인가 싶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해진 거죠. 정말 천사네요, 천사. 네. 전에는 이 부분이 벌써 색깔도 달랐는데 아버지 표현대로라면 천사나 다름없는 셈이다. 지금은 이렇게 진물과 피가 흐르던 저 다리.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다음에 목 부분. 목 들어봐. 세상에 온갖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소용없다는 아토피. 대현이가 저렇게 호전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땀도 흘리고 뛰어놀고 확실히 흙에서 뛰어놀 때와 이런 데서 뛰어놀 때 다르게. 애가 벌써 이 홍조 뛰는 게 대현이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머나먼 세계를 방랑할 필요는 없었다. 그토록 갈구하던 소중한 처방은 바로 뒷산에 있었다. 대현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숲속에서 보냈고 나무들은 소리 없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돌죠? 대현이는 피톤치드의 치료뿐 아니라 숲속의 작은 생물들로부터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대현이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것 같았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이 만들어주신 무료 병원, 숲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기후가 더운 지방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다. 좀 전에 보신 떡은 바로 이 일본 목련의 잎을 쪄서 말아놓은 것이다. 싱그러운 나뭇잎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는가. 습도가 높은 아열대성 기후의 일본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의 떡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데, 물론 쉬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뭇잎의 어떤 성분이 저 맛있는 떡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가? 서울 홍릉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이곳에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해답은 바로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밥을 지어서 6개 접시에 나누어 담고 일주일간 관찰했다. 그랬더니 편백정유를 투입한 분량에 따라 보관 상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편백정유를 적게 집어넣은 밥의 부패 정도가 훨씬 심해서 전혀 투입하지 않은 밥은 보기에도 끔찍한 곰팡이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피톤치드가 천연 항생제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폴거 박사는 추천한다. 100% 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성분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목욕을 해보라. 나무에서 추출한 샤워 오일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소나무가 특히 그러하고, 어떤 나무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또 어떤 나무는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만약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에 산다 해도 이런 방법으로 숲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요법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는 형제처럼 지내야 하지 않을까. 병원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 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독일의 의학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건 틀림없겠지만 피톤치드의 특정 성분을 추출해내는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는 모양이다. 편백나무에서 뽑은 정유를 실험 용지로 빨아올리게 한 다음 자외선 불빛을 쏘이게 되면 지층의 단면도처럼 보이는 저 여러 선들이 피톤치드의 각기 다른 모습들이다. 그 서로 다른 성분들을 하나씩 분리해내서 특정한 균에 적용시켜보면 똑같은 편백정유라고 해도 그 반응은 제각각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편백나무의 휘발성 정유물질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피부 사상균을 키우고 있는 접시에다 편백정유에서 추출한 각기 다른 성분들을 집어넣고 12일 동안 관찰해보면 A, B, C, E는 별 효력이 없는데 저 D라는 성분은 피부 사상균을 물리치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고등식물의 잎이나 꽃, 줄기, 뿌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향기물질, 즉 피톤치드가 곰팡이나 균을 죽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피톤치드는 모든 향기물질을 대변하는 일반 명사이고 피톤치드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 성분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을 일일이 추출하고 실험해서 잘 활용한다면 이 시대의 재앙인 아토피를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숲의 전기라고 하는 피톤치드가 액체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피톤치드가 액체로 변하기도 하지만 캡슐 속에 잡아 가둘 수도 있다. 그러면 물론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지만 날치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 캡슐 피톤치드를 사용해서 새집 증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신나 냄새 폴폴 풍기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흥분과 설레임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새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소도 있다. 이 포름알데히드가 새집 증후군의 대표 선수인데 이렇게 마이크로 캡슐 피톤치드를 온 집안에 뿌려주고 나니까 4일 만에 그 수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었다.